네, 안녕하세요. 컴도사초의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도 좀 많이 올라오시고, 그러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작업을 하시면은 제가 볼 때는 가장 간단할 것 같은데요.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지 않고 수식을 통해 가지고 함수를 통해서 한번 구해 볼 거고, 이제 중복된 열에 대해서 중복을 제거하는 거랑요. 그 다음에 수식의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절대와 그 다음에 혼합 상대는 기본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제가 그냥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눈에 보여지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써놓고, 만약에 부서명별 인원수와 개수와 점수의 합과 점수의 평균을 구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함수로 처리를 할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부서명을 먼저 쓰시고요. 아니면 안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복사를 하셔도 되니까요. 이 전체를 복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이제 안 써도 되죠. 중복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데이터에 가서 중복된 항목 제거를 하시면은 이렇게 한 번씩만 남고 고유값이라고 하죠. 다 지워지게 됩니다. 그때 여기에다가 이제 개수, 점수 합, 점수 평균을 이렇게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네. 자, 먼저 개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이 이제 보통 부서명만 고려하기 때문에 하나죠. 그때는 이제 count if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찾을 범위라고 해서 처음에 나오는 인수는 조건 범위 찾을 범위고요. 여기서 찾아라. 누구를요? 부서명을 찾아라. 영업부를 찾아라. 인사부를 찾아라. 그래서 첫 번째는 찾을 범위, 두 번째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을 직접 값으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요. 큰 따옴표를 열고 는 하고 영업부를 이렇게 써주셔도 물론 결과는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제 채우기 핸들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 하고 셀 주소를 조건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큰 따옴표를 연산자에만 하시고 중간에 앰퍼샌드로 이렇게 연결을 좀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는은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안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생략해서 쓰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좀 스킬업이 되면 이제 그때 생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한번 생략을 한번 하고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똑같죠. 결과는. 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셀 주소가 변하기 때문에요. 이 조건이 H4부터 H5, H6으로 바뀌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B2부터 B18이라는 이 범위가 변하지 않아야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 범위를 보통 이제 절대 참조를 F4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채우기 핸들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도 만약에 더 데이터가 추가되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새로운 데이터가 다른 데이터가 참여를 하지 않는 상태다 그러시면요. 이거보다는 이제 더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써주셔도 됩니다. B를 찍는 거예요. 좀 전에는 셀 주소를 찍었는데 B열 전체를 찍으면 이렇게 하면 이제 B열 전체가 계산에 참여하기 때문에 다른 데이터가 없다고 가정을 하면요. 여기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형태도 이제 실무에서는 좀 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한 번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자, 썸이프를 구해보도록 할게요. 썸이프는 이제 조건에 대한 합이거든요.
그래서 앞에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똑같아요. 카운트 if하고. 조건 범위 F4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열고, 앰퍼샌드로 셀 주소를 결합을 조건에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범위가 점수니까 가산점이라고 하면 가산점을 잡아줘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 범위도 채우기 핸들하면 증가를 안 해야 되는, 고정이 돼야 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F4를 눌러서 이걸 우리가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이것을 상대라고 하고요. 이렇게 고정을 시켜줘서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 평균은 이제 average if라는 함수를 써서요. 똑같습니다. 이 부분 잡고 F4, 그리고 마찬가지로 는 큰 따옴표 열고 는 하시고 이렇게 앰퍼샌드로 결합을 하시고 쉼표 다시 셀 주소를 점수의 평균이니까 점수의 계산열을 잡아 주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제대로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여기도 채우기 핸들을 할 때 절대 참조를 해야겠죠. 하나 빠뜨렸네요. 보기가 안 좋으니까 소수 한 자릿수로 고정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 뭐 성별에 따라서 인원수와 점수의 합과 점수의 평균, 이것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성별은 뭐 직접 쓰셔도 되죠. 남하고 여밖에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복된 값이 있으니까 평가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처럼 똑같이 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자, 이제 샘플2로 한번 들어갈게요. 샘플2는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별자가 두 개가 왔어요. 그죠? 부서명별로 해야 되고 성별로 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다 그러시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조건이 두 개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쪽 2차원 분석이다, 그래서 피벗 테이블처럼 크로스 분석을 요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저렇게 한번 해서 두 번을 할 건데, 이 두 개를 복사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데이터에 중복된 항목 제거를 두 개를 고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은 똑같은 남인데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고유값으로 두 개를 고려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인원수, 그 다음에 점수의 합, 점수 합, 점수 평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인원수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럴 때는 이제 조건이 두 개거든요. 그러면 조건을 두 개를 동반을 받는 이제 개수는 count if주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 범위를 먼저 잡으시고요. F4 큰 따옴표 콤마 하시고 열고 이퀄만 큰 따옴표를 해주고, 요게 첫 번째 조건이겠죠. 또 다시 쉼표하고 두 번째 조건을 잡아주시고요. F4 쉼표하시고 큰 따옴표 하시고 앰퍼샌드에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영업부 남자는 인원수가 없나 보네요.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 하시면은 영업부 남자 한 명이 있는데, H4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I사인데 성별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제 점수의 합은 이제 sum if 주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근데 sum if 주는 조심하실 게 이제 합범위가 먼저 나와요. sum if는 뒤에 나왔었죠. 그래서 점수를 먼저 잡아주시고 F4, 그 다음에 조건 차례대로 F4 쉼표 큰 따옴표 열고 갔다
큰 따옴표 닫고 앰퍼샌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또 성별도 이렇게 잡아서 F4 쉼표 큰 따옴표 열고 는 하고 앰퍼샌드로 I4를 이렇게 합범위 조건 1, 조건 2 이렇게 쌍쌍이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채우기 엔드라죠. 인사부 여에 대해서 점수의 합이 0이 나왔나? 여기가 0점이래요. 0점은 좀 거시게 해서 좀 바꾸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점수의 평균은 이제 에버리지 if를 쥐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똑같아요. 평균 범위가 먼저 나오고 이렇게 F4 는 앰퍼샌드 부서명 쉼표 그 다음에 성별 잘못했네요. 부서명을 먼저 잡고 큰 따옴표 하고 앰퍼샌드 조건을 받았어야 되는데 다시 두 번째 조건 성별 받고요. F4 큰 따옴표 하고 앰퍼샌드 남 이렇게 쓰시고 채우기 엔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바로 2차원 분석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어차피 이건 똑같으니까 이 부분은 복사를 하시고요. 자, 얘를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차피 선택하여 붙여넣기 하시면 행렬 바꿈이 있어요. 그래서 세로로 긴 걸 가로로 길게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끌어서 여기다가 떨어뜨리면 되겠죠. 이것은 삭제를 해서 왼쪽으로 밀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지워서 이제 왼쪽으로 밀기. 자, 이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것을 이제 교차 분석, 이건 대분류 중분류 분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해 보시면은 결과는 위에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if만 제가 한번 구해 보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한번 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건 범위 1 잡고 F4 여기서 또 주의할 게 있는데 큰 따옴표 열고는 큰 따옴표 닫고 앰퍼샌드 여기를 찍어줬죠. 자, 그냥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쉼표 하시고 조건 범위 2 F4 쉼표 하시고 큰 따옴표 열고는 큰 따옴표 앰퍼샌드 하시고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찍어 주시면 I13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주의를 해야 되냐면 약간 이쪽으로 당겨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차피 인사부와 이제 성별은 변하지 않으니까 절대로 고정을 시키면 되는데, 자, 이 수식은 마찬가지겠죠. 이 수식도 이 수식도 마찬가지인데 위에서 아래로만 끌었죠. 한 방향으로. 근데 얘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보세요. 채우기 핸들을 아래로도 끌고 동시에 옆으로도 끌어야 되거든요. 동시에는 안 되지만 이제 이걸 먼저 끌고 여기서 이렇게 끌으면 돼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한 번만 끌기를 했는데 한 방향으로, 얘는 두 방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혼합 참조 주수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으로 저희가 채우기 핸들한데 H14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밀리면 안 되죠. H14로 고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또 밑으로 채우기 핸들 할 때는 이게 영업부에서 인사부로 총무부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자, 얘도 여기서 한번 또 중복을 제거를 시켜야겠네요. 아니면 지울까요? 중복을 제거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택 영역으로 하셔야 여기만 되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깜빡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은 증가하고 열은 증가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열을 고정하는 혼합 참조 주소를 해야 되고요. I13 같은 경우는 채우기 핸들을 할 때 남이 또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되거든요. 1위 하면은 이제 남이 두 번째로 가게 되니까 여기도 따로따로 중복을 제거를 해야 됐었는데 죄송합니다. 남녀만 쓰시고 그냥 복사를 했더니 이렇게 또 엉뚱하게 결과 나와버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H14는 이제 열을 고정하고요. 달러가 앞에 붙습니다. F4를 누르면 여기서는 이제 행을 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우기 핸들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다 나오죠. 물론 옆으로 하고 밑으로 내리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교차의 형태로 분석을 해서 함수로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린다 그러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차피 증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고정이 되어 있는 건 알겠고, 이렇게 외우셔도 됩니다. 이게 첫열이냐 첫행이냐 그것만 좀 구분을 하세요. 그래서 첫열에 있으면 열을 고정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좋죠. 첫열이면 이제 열을 고정을 하시고, 여기는 첫행이죠. 첫행이면 이제 행을 고정한다, 그렇게 아시는데, 달러가 항상 앞에 붙는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절대참조, 이렇게 하면 이제 열을 고정한 혼합참조 두 개가 섞여 있다, 그죠? A 달러 3 하게 되면 앞에 붙으니까 행을 고정하는 혼합참조 주소다. 이게 또 그냥 A3 하면 혼합이죠. 그래서 F4 F4 또 F4 F4 단축키를 통해서 바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위아래 오른쪽으로 같이, 아래쪽과 오른쪽을 해야 될 경우는, 이럴 때는 상대 참조와 절대와 혼합을 써야 되는 거고, 한 방향으로 할 때는 절대와 상대만 쓰시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해서 좀 이렇게 분석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개는 못 구합니다. 부서별, 부서명별, 성별, 인원수만 구할 수가 있죠. 이해 가시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인원수도 구할 수 있고 점수 합도 구할 수 있고, 피벗 테이블을 이용하시면 이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데, 피벗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삽입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아래쪽에다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명을 대블루로, 성별을 중블루로 해서 점수의 합을, 아니면 부서명을 끌면은 이게 개수가 되고요, 점수의 합을 끌게 되면 이렇게 합이 되고, 그 다음에 점수를 끌어서 클릭을 하고 가필드 설정에 가서 평균으로 바꾸시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죠. 자, 이때 이제 성별을 오른쪽 위로 떨어뜨리면 이렇게 되고요, 시그마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제 함수가 세로로 길게 나열이 되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교차 분석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것은 그냥 일반화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따로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부분을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나요?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겠다. 한번
그 의미 중복을 제거하고 상대 절대 혼합을 적절하게 써야겠다. 그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예, 이렇게 하는 분석을 우리가 이제 교차 분석이다, 크로스 분석이다. 이것은 제가 지었어요. 그냥 대분류, 중분류의 개념으로 구하는 거다. 나중에 액세스에 가시면 크로스탭이라는 쿼리가 있거든요. 그 크로스탭 쿼리고 이것은 이제 통계 쿼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액세스 하실 때도 이렇게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